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두 번째로 굿모닝 뉴스 비하인드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보여주기라는 것에서 크게 그쵸. 관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의 뭐 고통이나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지난주 토요일 방송, 8화 방송에서 문제가 돼서 폭력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뭔지 어떤 장면인지 잘 모르죠. 안 보죠, 요새. 요새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지. 안 보고 있어요. 아니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지금 그 박막내 할머니가 소파에 누워서 머리를 좀 싸매고 막 리뷰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 그게 엄청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라마는 안 보고 박막내 할머니 영상을 보면서 치유받았어요. 맞아. 그래 이러면서 막 같이 머리 싸매고 대신 욕해 주시니까 너무 웃겨요. 그래서 네. 막 저 이거는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또라이들의 세계다. 사실 뭐 되게 약간 19금 편성 막 이러면서 거기서부터도 되게 파격적이었고 또 이제 우리 김희애 언니의 뭐나 압도적인 연기력과 뭐 빨려들게 되죠. 몰입감이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우리 지선우 씨가 위기에 몰려 있어요. 김희애 씨 역할인 그렇죠. 거죠. 전 남편이 되게 승승장구 해가지고 금이환영을 지금 한 상태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 좀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부원장 자리까지 지금 잃게 될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도 막 이러면서 보는데 이번에 나온 장면 중에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괴한이 침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집에 또 김희애 언니 혼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아예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위협 정도가 있었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장면을 되게 이례적으로 가해자의 시선에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자체가 김희애 씨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 있는 가해자의 시선으로 담기는 거예요. 마치 그 우리가 슈팅 게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을 쏘는 사람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보게 되는데 딱 그 시선으로 마치 게임처럼 서든 어택처럼 이렇게 게임처럼 피해자의 겁에 질린 모습, 이렇게 목이 쫄리는 모습,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길게 연출이 됐습니다. 굳이 꼭 그래야 했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방송이 나가자마자 사실 뭐 SNS를 비롯해서 시청자 게시판에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적었고 이게 막 낮에도 엄청 재방송 많이 되고 사실 뭐 19금이다 뭐 이렇게 해도 청소년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런 피해를 입은 데이트 폭력이랄지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특히 여성으로서는 트라우마 혼자 집에 있는데 괴한이 침입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장면 보는 즉시 가해자에게 이입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찍었다는 것 이런 게 되게 트라우마를 다시 남긴다. 보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다 이런 여성분들도 많고 이게 2차 가해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극적이고 그래서 또 이 드라마를 본다고는 하지만 분명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쟁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오늘 저희가 전달했었어요. 어떤 걸 노리고 그런 시각으로 찍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다음 뉴스는 인싸와 아싸끼리의 충돌, 아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난데없는 아싸 쟁탈전이 어디서 시작을 한 거냐면 아싸 브이로그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튜버들이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강의 듣고 혼자서 다니는 그런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서 공유를 한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아싸는 정말로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생활을 하는 건데 저렇게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아싸라고 할 때 되게 고립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유튜브로 그걸 만든다는 거는 진짜 할 수는 있겠지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확장하냐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뭐 가짜 논쟁까지 농담식으로 뭐 아싸야 나는 아싸야 뭐 너는 인싸잖아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 말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나쁜 말처럼 여겨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확장을 해야 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청년 세대들이 여기서 왜 분노를 했는가, 그런 사람들이 왜 나타났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로 등록금에 허덕여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반복하고 알바 다니면서 그러다 보면은 친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친구가 뭐 있기야 하겠지만 어떠한 문화를 향유한다? 뭐 공연을 보러 간다? 같이 카페를 간다? 이런 거 다 돈이거든요. 네. 최저시급 쥐가 뭐 몇 배로 나가는데 한 번 만나면 그러다 보면서 점점 고립이 되고 이런 게 우리 청년 세대의 큰 문제인 건데 맞아요. 마치 아무렇지 않게 뭐 아싸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를 한다라는 지점에서 진짜 아싸인 분들의 그런 화를 촉발을 한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청년들의 혼밥이나 1인 가구 생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청년 1인 가구들의 식사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현정 씨가 말한 것처럼 돈이 없어서 삼각김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나 큰일이고 내가 경제적인 빈곤이 생기면 그때부터 정말 관계적 빈곤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 이 부분이 되게 근데 예능적으로 소비가 되거나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컨텐츠가 많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겪는 현실과 고통이 왜곡돼서 전달된다는 것? 그 부분이 되게 문제라는 건 정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부의 세계랑도 조금 그렇죠. 꽤나 맞닿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사회적 감수성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혼자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는 되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게임처럼 내가 어떤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피해자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게 다 사실 훈련되고 교육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된다라는 어떤 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달할지를 정말.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러죠. 안녕. 안녕.